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우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땅꾼학 51편에서 코로나 토지 시장, 그래서 땅꾼이 내다보는 시장 전망 그래놨는데, 지난번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의 교수님 한 분 잘 아시는 분이 전화 오셨어요. 박 선배님 그 시원하게 잘 오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학 교수다라고 그러면 올마이터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전문가는 옛날을, 과거를 잘 보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복부인은 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일어나는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잘 보는 사람이 복부인이다, 이런 얘기. 그럼 여러분들 뭐 저처럼 대학 교수 되실 거예요? 아니면은 복부인 되실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나 또 어떠한 강의를 선택할 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변하죠. 옛날하고는 다르죠. 눈 감았다 뜨면은 벌써 한 세상이 다 지나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시대에다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대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경제 환경이 올 것 같습니까? 지금 경제학자들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미래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계시죠. 그런데 부동산 학이라는 걸 잠깐 보자 이게요.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다루는 현실과학이에요. 그래서 실존과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실물 시장에 일어나는 현상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실물 시장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온다는 얘기. 미리 예측할 거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위험과 소위 말해서 트리트나 리스크냐 아니면 미래냐, 이걸 놓고 지금 얘기한 대로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도 예전의 지표와 과거의 논리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는 지나갔어, 뭐가 지나갔어, 이젠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디플레이션이야 하는데, 우리는 맨날 허구한 날 그놈의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이 간단하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미래 예측이에요.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블로거들이 뭐 어떠니 전월 거래 동향이 어쩌느니 막 그리고 우리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는 예전 지표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할 것인가, 아니면은 시장의 선대응 반응으로 미래를 예측할 것인가,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우리도 모두들 다들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코로나 부동, 이게 이제 토지 시장을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부동산 팬데믹, 그래서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라면 앞날을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위협이야. 그 다음에 위험이야. 그 다음에 기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위협이다라고 그러는 거. 지금 이제 서서히 뭐냐, 위협의 시대는 지나가고 위험 시대, 소위 말해서 코로나가 정점 시대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서부터 바로 그 얘기하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소위 말해서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그럼 위기, 기회를 뭐를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러한 내용 가지고 한번 이제 좀 보시라라고 하는 뜻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잠깐 넣어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토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전화도 오시고, 대부분들 이제 안 하시는 분들, 또 그 다음에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 유튜브에 박준호 교수의 땅꾼학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안타까워서 그런지 제주에서 한 분은 이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자, 다른 분들은 나왔다라고 그러면 몇만 건, 뭐 몇십만 건인데, 참 교수님은 아깝습니다. 내용은 진짜 좋은데 이거 해가지고 1000건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시겠죠. 그 다음에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내용이 내용 안 좋으면 뭐 적으실 거 없고, 내용이 좋으시면은 주변 분에다 우선은 제일 먼저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한번 보라고 권해줘 보세요. 여러분들 널리 알려지기 싫으시면은 여러분 친인척이나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보시라고 그러세요. 자, 코로나19 충격, 이게 뭐냐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토지 시장을 예견해 드리면서 이게 뭐냐면 주택은 주택 시장에 맡겨놓고 토지는 토지 시장에 맡겨놓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해서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그 다음에 주택을 갖다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이건 저는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시장 질서를 개편한다라고 그러는데 뉴스를 보면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수요 공급으로 진단하라고 하고 인구가 어쩌니 저 물가가 어쩌니 보급률이 어쩌니 이런 다양한 변수에다가 코로나까지 그래가지고 또 주택과 분명히 토지시장은 시장의 감흥도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다. 우리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아과나 내과 찾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사다. 그러니까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거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에서 동일한 범주에 놓는 실수를 이제 범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뼈가 부러졌으면서도 내과나 안과나 다른 데를 찾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토지 시장에도 닥치게 되는데 이거를 전문가 아닙니다. 땅꾼한테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은 과거 불안한 시대에 나타났던 사람들 얘기. 이걸 이제 잘 좀 봐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우스 푸어,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하우스 푸어의 신두름에 묻혀서 이거 책 내가지고 대박 터지신 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데 저는 30년 동안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10년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 쓰신 분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또 전세 시대는 끝났다. 월세 시대의 도래라면서 엄청난 시장에 대한 변화가 이제 닥칠 것이다 라고 예측하셨던 전문가님들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 다음에 강북하고 강남의 격차가 줄어들어요. 지금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죠. 강남이 주출하고 금매가 2억 3억이 떨어졌음에도 지금 매도는 없는데 근데 주변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줄어드니 이제는 용산이 강남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나타날 거다 뭐다라고 해서 10여 년 전에 얘기하셨던 분들 계세요. 지금 이분들 어디 계신지 모르세요. 그 다음에 집값이 반토막 날 테니 두고 봐라.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그 옛날에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 같은 경우 집값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지난번에는 뭐냐면 10억짜리 집값이 2억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간첩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유튜브에다 이런 거 글 쓰신 분들 지금 뭐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꼭 이분들이 정권 탓을 합니다. 현재 정권은 어쩌니 과거 정권은 어쩌고 그러는데 원래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아무런 이유 없을 땐 대책이 안 나와요. 시장에 이상한 게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판박이 사이비 부동산 전문가들 만약에 시장이 어지러워지면 이런 사람들 또 나타낼 테니 두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사이비 종교 논쟁 때문에 한창 그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유념하고 계셔라. 그래서 제가 좀 해놨어요. 어차피 시간적 여유가 많고 오늘이 사실은 선거일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한 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6시 새벽에 저희 집사람하고 나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투표 잘하셨죠? 자, 그래서 코로나 부동산 이게 불효불급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잘 알아두세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현실과학이라는 게 뭐냐. 현재에 먹고 살 게 없다. 아무리 싸도 집 안 삽니다.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 현재 돈이 없어도 대출 받았거나 뭐 해가지고 사채를 빌려서라도 집 사고 땅 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불효불급제예요. 그럼 지금 시황은 어떻게 갈 거냐? 자, 트리트 위협의 시대는 갔어. 그러면 이제 뭐야? 리스크 시대가 온 거예요.
리스크 코로나가 지금 얘기하는 코로나19가 정점에 이제 서서히 도착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시점을 갖다 노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시장을 한번 봐라. 그래서 코로나 부동산은 불효불급제라서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불나방처럼 덤벼듭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나쁠 때는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는 토사구팽. 필요할 때는 써먹다가 별 볼 일 없으면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황에 그 배가 고플 때는 보리자루를 해서 보리 좀 빌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큼 배고픔이 가버리면 보리자루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는 게 이게 부동산이에요. 아셨어요? 시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그러면서 예측하면은 아무리 급매하냐 절반값으로 줘도 안 산다니까. 그런데 시장이 좋다라고 그러면 뭡니까? 현재보다 더 비싸도 더 덤벼든다 이거예요. 이게 불효불급재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좀 보자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지나가던 미안합니다. XX 그러는데 강아지입니다. 지나가는 개도 전문가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문가예요. 시장이 나쁠 때는 이 또 막가파 좀 전에 얘기했죠. 막가파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근데 유념하실 거는 일반 시장 반응도 감흥도보다도 늦게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반 경기가 좋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좋은 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자나 채권 관계되는 이제 금리 관계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감흥도는 일반 시장보다도 분명히 늦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시장 전망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한 거예요. 자, 경기는 안 좋아질 거라고 그래요. 근데 돈은 많이 풀릴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뭐 50조를 푸느니 뭐 몇 조를 푸느니 그러죠. 현재 갈 곳이 없는 돈이 약 1200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가중을 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때는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어났던 게 언제냐면 IMF 다음 때인 김대중 정부 때 그 유명한 정책을 잘 세워서 빨리 IMF를 갖다 6개월 만에 졸업을 시킨 그 정책인 거예요. 이때 일종의 일어난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 후반부에 일어났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계속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말이 없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도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간단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자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소매서 보합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강보합이라고 그래야 되죠. 상승 무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코로나 경제에 의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진다라고 그러면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안 좋았을 때는 약 예전의 경험에 의해서 3번의 경험에 의해서 약 30% 정도의 마이너스를 이제 봐본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을 들어갑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자, 우선 주택 시장은 집값이 먼저 올라야 그 다음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집은 금수저 따져요. 강남에 살아? 어디 살아? 몇 평에 살아? 이걸 금수저 따져요. 그런데 땅은 귀천을 안 따집니다. 강남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야. 산골짜기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은 경제 등 개수에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게? 정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책. 어디가 개발한다. 어디에 철도가 나온다. 어디에 뭐가 된다라고 그런 거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집은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에
국서적으로 자 뭐 어디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옆에 단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지는 또 조용하고 이렇게는 바로 게릴라전이에요. 그런데 땅은 뭐냐면 지역전에 그 일정한 지역,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이 지역전이 주특기가 바로 땅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호경기를 좋아하는 대신 집은 불경기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또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죠? 집값이라는 것은 오히려 불경기 때 사실은 상당히 좋고 저 공업용 공장 경기와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경기는 호경기 때 좋아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주택시장은 보편적으로 부동산은 감흥이 늦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주택은 빠릅니다. 근데 땅은 느리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부동산은 실물지표에 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잠깐 나왔던 거 요 내용을 갖다 잘 좀 보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은 토지 부동산.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나면은 땅값이 오르더라.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땅값을 유도하는 거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도시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집값이 올라가야 되더라. 그 다음에 땅값은 아파트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지역적 땅값은 개발 정책에 대한 이슈로 하더라. 다음번 시간에 이걸 세목별로 해놔둡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도시에 부자 동네를 좋아해요. 그래 부자 동네에 축복을 내리죠. 계속해서 강남만 축복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땅이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산골짜기에도 인생을 바꿔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 강에 들어가기 전에 요걸 보셔야 돼요. 땅값 15년 동안 자 2006년서부터 2019년까지 봐보면 15년 동안 봐보면 평균 지가 상승률 요거는 이제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딱 한 번 2009년도 한 번 떨어지고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토지 시장을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토지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2부 52편 강의에서 이제 지역별로 이슈를 여러분한테 다 제공해 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기 전에 미리 머리에다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주택시장, 우선 토지시장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죠. 코로나 이후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해서 주택시장의 반응도에 의해서 토지시장이 나와요. 자, 국민 재난소득이 시장에 풀리면은 부동산으로 온다 안 온다? 결국은 여러분들 뉴스를 정보를 갖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되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약 46개의 공공주택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제 환지 말고 사용 수용 방식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거 있죠. 이것이 약 48조라고 그래요. 이거는 48조라는 건 주식의 맛을 본 게 아니고 은행의 이자 맛을 본 게 아니고 주택의 맛을 본 게 아니고 땅 맛을 본 거예요. 토지에 대한 보상금 48조가 어디에서 어디로 튈 건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요걸 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상 가장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를 7월달로 연기까지 했죠. 가장 강력한 규제가 주택시장을 뒤덮었는데 부동산을 좋아하는 소위 말해서 부동산 편향적인 이 자금들이 토지시장으로 또 전이 될 것인가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또 불황에 인플레이션가 덮치면은 토지시장으로 급선회 한다는데 과연 급선회 할까? 아까 잠깐 봤죠. 15년 동안에 단 한 번뿐이 없었는데 과연 봐볼까? 그 다음에 1200조의 유동자금은 이 유동자금이 과연 토지시장으로 넘겨볼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의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당신이 경제 전문가예요. 그래놓고 이게 예측을 해요. 경제 전문가도 잘 못 맞추는데 여기에서 제 지난번에 했죠. 뭐 어디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 받으셨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넘겨다 보고 좀 전에 잠깐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건가?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건가?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라. 올라가면 다행이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시장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2편에 대한 예고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코로나 토지 시장은 어디서 어떻게, 가장 적은 건 어디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52편에 하는데, 자, 52편에 여러분들 적어놓은 것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있죠. 지난번에 저기는 약 3만 명인가 2만 명인가 3만 명이 보셨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오랫동안 또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이걸 주변에다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면 이건 국토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재까지 확장사회예요. 그래서 2025년이나 2026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수축사회로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도 과거의 확장국토에서 이제는 수축국토로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서부터 금년서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도 이렇게 변경을 갖다 하고 있죠. 이거를 감안해서 어디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아마 저기 뭐 잘 아시듯이 국내에서는 유튜브 방송으로 모두라는 것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박준호 교수의 1만원 강의 클럽 가입하기인데, 1만원, 제가 이제 그 금년까지가 대학에서의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나가라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기 싫은데 제 발로 걸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다음에 가시면 검색어로 황막사가 있어요. 황막사가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 최초로 황사 막으려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은 장본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 NGO 단체로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황막사예요. 그래서 황막사를 다음에 가서서 메인 카페니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얀마이다. 이거보다 더 발전됐는데, 제가 요거는 지난 1월 28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요게 찍은 사진입니다. 요 앞에다가 이제 화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미얀마의 낙후된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게 직업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 옛날에 정수 직업학교가 있듯이 그거에 착안해서 이와 같이 직업학교를 지어주고 있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저는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오셔서 이러한 이제 그 내용에 갖다 가입하시게 되시거나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년서부터, 지금서부터 시작해요. 지금서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하다 잠시 중단을 했는데 일주일에 보통 3번 정도 모입니다. 여기에 오실 때 단돈 10,000원 한 장 들고 오시면은 여러분들 자료, 칼라로 드리고 뭐 다 드리고, 이런 거 방송, 유튜브도 방송이죠. 여기서 못할 얘기 다 해드립니다. 뭐 그린벨트 강의, 장기 미집행 시설 강의, 뭐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3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내용의 강의도 단돈 10,000원이면은 여러분들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오셔서 검색어에 황막사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그 재테크에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